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력주 길라잡입니다. 오늘 5월 18일 목요일 저녁 8시인데 영상 시작하도록 할게요. 먼저 지수 흐름 어떻게 나와주고 있는지 체크를 좀 하고 이번 주 단기간신 종목들 누리플렉스, 유라테크, 현우산업, 상신전자, 한솔테크닉스 좀 보도록 할 거고 상신전자는 오늘 장중에 27%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고 종가 기준으로도 20%에 가까운 상승을 하고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흐름 좀 살펴보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66조 그리고 1200조 관련된 기사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수부터 좀 보면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 다우도 어제 1.2%대 상승이 나왔고 나스닥도 1.2%대, S&P 500도 1%대 정도 상승이 나왔는데 보시면 다 장 초중반부터 마무리 될 때까지 상승해주고 마무리가 됐죠. 나스닥, 다우, S&P 500 다 상승을 해주고 마무리가 됐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 지금 단기적으로 저항으로 작용했을 구간을 돌파하고 지지해주면서 추가 상승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나스닥 같은 경우에 지금 이 단기 고점을 넘어갔으니 그 다음 고점은 또 어디냐? 좀 크게 봐서 살펴보면 네, 한 요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이죠. 여기 이렇게 지지 저항이 있었던 구간이면서 매물대도 쌓여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 이 12,560포인트를 넘어가주는 그림이 오늘 추가적으로 나오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에 지금 소폭 상승을 해주고 있고, 이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 제가 미리 그어놨는데, 이 단기 고점을 돌파를 해줬으니 이 구간까지 도전을 해주는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S&P 500 선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소폭 상승해주는 그림이 나오고 있는데, 이 고점대 구간을 돌파해주는 움직임이 S&P 500에서도 나오는지 좀 체크를 해봐야겠죠.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아랫꼬리로 강하게 달고 3월 이후에 급등한 이후에 위에서 박스권을 그려주고 있는데 여기서 한 번 더 위로 올라가주는 그림이 나오는지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 코스피 오늘 아랫꼬리로 말아 올린 양봉 0.8%대 상승이 나와줬는데 보시면 지금 2,500포인트를 이제 돌파를 해준 모습이죠. 2,500포인트를 지금 돌파를 해줬고 2,500포인트가 이 정도인데 지금 딱 이 구간에서 지지를 해준 모습이 나왔죠. 이 2,500포인트에서 딱 지지가 나온 모습이죠. 보시면 저가가 2,500포인트죠. 그래서 지금 2,500포인트를 지켜주려는 모습이 나왔고 일단 단기적으로도 이 고점끼리 연결했을 때 이 추세를 돌파를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여기서 상승 추세로 돌려서 이 구름대 앞에서 반등이 나왔으니 이 구간에서 상승이 추가적으로 나오는지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보시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락하던 추세를 돌려서 올려주고 있죠. 그러면 지금 이렇게 보면 이러한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또 어, 정확히 저점과 저점끼리 연결을 하고 고점과 고점끼리 연결을 하면 지금 단기적으로 또 이렇게 위로 수렴하는 듯한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위로 수렴하는 듯한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일단 2600포인트까지도 도전을 하러 갈 가능성이 있는데 이 위로 수렴하던 게 만약에 이 수렴 추세가 계속 이어진다? 그러면 위로 수렴하는 추세는 하방으로 강하게 내리꽂을 가능성이 높은 수렴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렴 형태를 계속해서 이어주는 추세가 나오는지 좀 일단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코스피 거래량 같은 경우에는 어, 엄청나게 하락이 나왔을 때에 비해서는 지금 거래량이 엄청나게 크게 유입이 되고 있지는 않은 모습인데 여기서 이렇게 저점 돌려주면서 반도체 중심으로 해서 수급이 좀 들어온다면 좋은 흐름이 좀 나와줄 것 같고 단기적으로 이 448일선이 2540선을 일단 도전해주러 가는 모습이 나오는지 이 구간을 돌파하는 그림이 나오는지 체크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쉬운 게 시가가 오히려 0.6%대 고가 0.8%인데 오히려 캔들 자체 상승을 해주고 마무리가 됐지만 캔들 자체는 음봉으로 마무리가 됐죠. 장중에는 하락 전환하는 모습도 나왔는데 분봉으로 보면 이렇게 갭으로 들어 올렸다가 빠지면서 다행히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하락하지 않고 바닥을 좀 다져주면서 지켜주는 모습이 나오고 마무리가 됐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주요 지지 저항 라인인 이 구간, 지지와 저항이 겹치는 구간이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시면 이 구간을 위로 올라와 준 모습이 나오긴 했죠. 그러면 여기서 구름대를 지켜줬으니 추가적으로 조금 더 올려주거나 버티는 모습이 나와야겠죠. 다시 한번 이 올라왔다가 구름대 아래로 빠진다.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 구간을 지켜주는 그림이 나오는지 체크를 해야 되고 여기서 만약에 구름대를 이탈하지 않고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온다면 다시 한번 이 정도 구간까지 850포인트 정도까지는 올라가 주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 관심 종목들 하나씩 좀 살펴보면 먼저 누리플렉스부터 볼게요. 누리플렉스 같은 경우에 어, 이미 월요일날 상승이 좀 나왔고 화요일날 음봉 다시 어제 양봉 나와주면서 좋은 흐름 나와줬는데 일단 화요일날 나온 음봉을 어제 강하게 또 양봉으로 감싸줬죠. 그러면서 오늘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으면 좋았는데 소폭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고 지금 딱 448일선에 걸쳐 있는 모습이죠. 이 구간에 걸쳐 있는 모습인데 일단 이 기준봉으로 삼을 수 있는 매집봉을 기준으로 몸통의 중간조차 이탈하지 않았고 위로 올려주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박스권 그려주면서 그러면 여기서 살짝 슈팅이 나왔다가 눌러주는 그림이 나온다. 그럼 그 구간에서는 추가로 진입을 해볼 수 있는 매수 타점이 나올 것 같거든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이 기준봉, 장대 양봉, 매집봉을 기준으로 몸통 중간도 이탈하지 않고 강하게 슈팅 나왔었던 종목. 지금도 여전히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죠. 이지. 이지를 제가 한 두 달 전으로 가볼게요. 이 자리에서 사서 어, 요때쯤에 나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장대 양봉의 몸통 중간조차 이탈하지 않고 위에서 박스권을 그려주더니 크게 돌파, 눌림, 상승이 나오죠. 그러면서 지금 뭐 말도 안 되는 이런 차트를 만들어서 이 구간이 보이지도 않는 모습인데 이 8,000원대였던 종목이 무려 3만원대까지 올라가는 급등이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준봉을 매집봉을 기준으로 몸통 중간조차 이탈하지 않는 그림이 나온다. 그리고 보시면 눌러주는데 장기 이동 평균선을 이탈을 안 하죠. 그러면 장기 이동 평균선 라인에서 아래로 짧고 위로 크게 매매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누리플렉스 같은 경우에도 위에서 박스권 그려주면서 이 추세 자체가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112일선도 따라서 올라가지고 있죠. 만약에 한번 슈팅이 나왔다가 112일선이나 224일선 근처까지 눌러주는 그림이 나온다. 그럼 아래로는 짧고 위로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베팅을 해볼 수 있겠죠. 가능성에. 그렇기 때문에 이 누리플렉스 같은 경우에 이번 주에 이미 상승이 좀 나와주긴 했지만 만약에 다시 한번 또 눌림이 나와준다면 계속해서 지켜보시다가 진입할 수 있는 타점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누리플렉스는 여러분들이 당분간 계속해서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다음 종목 유라테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이 다 올라가고 있는데 일단 저번 주 금요일 날 매집봉을 하나 띄우고 나서 음봉, 양봉, 양봉, 음봉 오늘 보시면 시가 갭으로 떴는데 2%대까지 떠서 출발했다가 그냥 종가까지 세력이 크게 움직임 없이 약간 방치를 하는 모습이죠. 거래량도 딱히 없는 모습이고 그래서 지금 유라테크 같은 경우에는 갭상승 음봉이 나왔는데 448일선 위로 올라가준 모습이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 구간을 지켜주는 거에 2, 3일 정도 지켜보다가 베팅을 할 수도 있고 지금 위치에서 바로 이렇게 들어가기에는 이미 손절 라인이 너무 타이트하기 때문에 오히려 다시 내려온다. 그럼 내려오면 이 구간을 기다리는 게 낫겠죠. 224일선 정도를. 아니면 지금 위에서 한 2, 3일 정도 좀 더 버텨주는 그림이 나오면 그때 들어가시거나 그러면 이 앞에 매집봉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여기까지는 한 번 더 찌르는 움직임이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만 해도 이미 10%가 넘어가죠. 그리고 지금 흐름 자체도 단기동 평균선 정배열하면서 올라가 주고 있고 보시면 이격도가 크게 벌어져 있던 장기동 평균선 라인을 점점 좁히고 있죠. 그러면 이 저점 올려주는 추세만 지켜준다면 눌러주더라도
이런 식으로 가면서 위로 튈 가능성에 베팅을 해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 이 올라가는 추세를 지켜주는지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은 448선 위로 올라왔으니 그럼 이 구간을 지켜주는 그림이 나오는지 보고 들어가면 괜찮은 그림 나올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유라테크도 당분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꾸준히 지켜보셨으면 좋겠고, 이번 주에 슈팅이 나오지 않더라도 다음 주나 한 최소 한 달 정도는 좀 지켜보면 좀 괜찮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 추세가 깨지면 잘라야겠죠.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이렇게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정도 구간은 좀 여러분들이 꾸준히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종목 현우산업. 현우산업 같은 경우에도 오늘 이제 오늘 지수가 괜찮으면서 어제도 거의 3%, 오늘도 지금 2% 정도 상승이 좀 나와주고 있는 모습인데, 보시면 모든 이동평균선들이 다 정별이 난 모습이죠. 그러면 지금 계속 말씀드린 윗꼬리가 많이 달려있는 이 구간을 좀 강하게 돌파하는 그림이 나온다면 이 앞에 매집봉도 뛰어났겠다. 이 정도 구간까지 도전을 하러 가는 양봉이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구름대가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내일 한번 슈팅이 나오면 나올 수도 있는 위치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우산업 같은 경우에 단기적으로 이 윗꼬리가 달리고 있는 구간을 돌파했을 때 눌림 타점에서 들어가 보셔도 될 것 같고, 그게 아니라 여기서 만약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 하락이 나오면 이 저점 올려주는 이 추세 하단에서 받아보시면 괜찮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우산업도 여러분들이 계속 꾸준히 지켜보셨으면 좋겠고, 주봉으로 보더라도 지금 괜찮은 추세고, 월봉으로 보더라도 구름대 앞에서 올라가지고 월봉상 구름대 앞에서 올라가지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럼 여기서 가상의 봉을 그려봤을 때 올라가면 충분히 괜찮은 예쁜 그림 나올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현우산업 굉장히 저도 크게 기대를 하고 있고, 저도 400만 원이나 들어가 있는 비중이 좀 크게 들어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어, 좀 위로 한번 튀어주는 그림이 나오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 이제 상신전자. 상신전자 같은 경우에 이제 오늘 거래대금 한 1000억, 거래량이 이제 역대급으로 또 갱신을 하면서, 물론 상장 이후에 최고 거래량은 아니지만 지금 보시면 거래량이 굉장히 괜찮게 들어와 주고 있죠. 이게 보시면 이 상신전자 같은 경우에 이날 거래량 터진 장대 음봉이 터지면서 하락하는 추세가 단기간 이어졌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로 찔러줄 때 거래량이 들어오고 하락할 때는 거래량이 없는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어제 살짝 위로 한 7%대까지 찌르는 매집봉이 나왔었는데, 제가 1차로 제시해드린 손절 라인이 여기였는데 이 15일선이었죠. 근데 15일선을 이탈하고 나서 아래 꼬리로 3거래일 정도 지켜주고 있는 구간을 손절 라인으로 매매해보거나, 그게 아니라면 이 앞에 1차 장대 양봉인 이 양봉의 몸통 중간이면서 앞에 전고점인 이 구간을 손절 라인으로 매매할 수 있을 것 같다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다시 이 손절 라인, 제가 1차로 제시해드린 손절 라인 위로 올라오면 그 자리에서 진입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인 게 상신전자가 이 갭 상승 장대 양봉 음봉 이후에 이렇게 다시 내려올 수도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다행인 건 여기서 다시 한번 추세를 돌렸죠. 돌리면서 거래량이 들어왔다는 건 다시 한번 상승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상신전자 같은 경우에 분봉으로 보면 장 초반에 한번 들어 올리고 오후에 한번 내렸다가 다시 들어 올렸는데 장 막판에 다시 좀 뱉어내는 모습이 조금 아쉽긴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미 시외에서도 거의 3% 가까운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내일 하락 출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상신전자 같은 경우에 지금 위치에서는 그러면 지금 위치에서도 진입이 가능하냐? 단기 지지 저항으로 보이는 요 정도 구간 보시면 지지가 3거래일, 4거래일 나왔고 저항. 그렇기 때문에 짧게 본다면 이렇게 짧게 5,750원 정도 보고 매매하셔도 될 것 같고, 그게 아니라면 이게 또 새로운 매집봉이 될 수 있으니 이 매집봉의 몸통 중간을 손절 라인으로 매매해도 괜찮겠죠. 이 몸통 중간도 지지 저항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5,500원 정도.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에 베팅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다행인 건 15일선은 이탈했지만 33일선 앞에서 반등이 나왔다는 거. 그리고 상신전자랑 같이 볼 종목 페라이트 대장주인 삼화전자 좀 보면, 삼화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상신전자는 15일선을 깼지만 삼화전자는 15일선에서 반등이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15일선을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보시면 오늘 상한가에 들어갔죠. 그래서 상신전자도 상한가에 같이 따라 들어갔으면 좋은 그림이 나왔을 것 같은데, 일단 이렇게 하한가로 내리 꽂으면서 개미들 한번 털고 돌려서 다시 올라갔다는 거. 그러면 이 추세가 다시 한번 이어질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삼화전자 같은 경우에는 다시 돌파한다. 그럼 이 전고점을 돌파해 줄 때 진입 타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조금 눌러준다면 음, 만 원? 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만 원. 라운드 피겨이기 때문에 만 원도 약간 상징적인 숫자이기 때문에 지지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화전자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지켜보시고, 상신전자 볼 때는 이평 정배열 만든, 네, 여러분 죄송합니다. 다시 이어서 시작할게요. 지금 이 15일선에서 반등이 나오면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할 점이, 이렇게 하락을 하는 동안 이평이 이제 당겨서 올라가면서 이평 정배열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평 이격도가 이미 좀 벌어지긴 했지만 상승 추세 이어지면서 조금 더 벌어지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추가적으로 내일 슈팅이 나오면서 정고점을 돌파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내일 정고점을 돌파하지 못하더라도 이 꺾이지만 않는다면 추세가 한 번 더 살아날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상신전자 볼 때는 이 삼화전자 항상 같이 보시고, 상신전자도 내일 만약에 아래 꼬리 달리고 다시 올라가는 그림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상신전자도 정고점 근처까지 올라가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딱 월봉으로 보면 상신전자는 지금 위치가, 종가의 위치가 앞에 여러 번 윗꼬리가 달렸던 구간이죠. 그러면서 지지 저항도 있었던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를 돌파하는 그림이 좀 나온다면 추가적인 상승도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윗꼬리가 달린 이 구간 6,000원 정도죠. 거의 라운드 피겨인데 6,000원 구간을 돌파하는 그림이 나오는지 일단 좀 체크를 해보고, 월봉 거래량도 굉장히 크게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네요. 그리고 다음 종목 마지막으로 한솔테크닉스. 한솔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번 주 금요일 종가가 이 가격대인데, 보시면 6,600원 정도인데 오늘까지 해서 한 7,200원 정도 해서 야금야금 상승이 나왔죠. 야금야금 상승이 나오면서 지금 10% 정도 상승이 나왔는데, 보시면 이때 5일선 밑에 있다가 올라갔다가 타고 가다가 5일선 위로 올라간 모습. 그러면 여기서 추세만 깨지지 않는다. 한번 이렇게 양봉 기대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지금 단기동 평균선들은 다 정배열 나서 올라가 주고 있고, 111선 아래에서 딸려서 올라가 주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솔 테크닉스 같은 경우에 여기를 이제 손절 라인으로 제가 가져왔었던 종목인데, 이 구간이 조금 더 위에 보면 이 아래 꼬리를 지켜주던 구간, 이 구간을 손절 라인으로 제시해드렸는데 이미 지금은 많이 떠 있죠. 그러면 지금 위치에서는 오히려 앞에 저항으로 작용했던 구간이죠. 단기 지금 저항으로 올라가 주지 못했던 6,900원을 손절 라인으로 매매하는 게 낫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가의 위치가 바뀔 때마다 손절 라인도 바뀐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이 한솔 테크닉스도 최근에 이 강하게 상승 나온 게 페라이트 관련된 이슈로 올랐는데, 오늘 페라이트 종목들이 다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한솔 테크닉스는 올라가지 않은 게 조금 의문이긴 해요. 그래서 이제 이 한솔 테크닉스도 이제 페라이트 관련 종목들이 올라가면서 추가적으로 같이 따라가주는 그림이 나오는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66조, 1200조 관련된 기사 보고 좀 마무리할 건데, 66조는 이제 정부에서 디스플레이 쪽 투자에 66조 정도를 어, 운용하겠다, 이런 기사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어, 디스플레이 세계 1위 탈환 총력 66조 투입한다. 이 기사가 오늘 3시 정도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정부와 민간이 디스플레이 산업의 초격차 기술 확보와 세계 시장 1위 탈환을 위해 손을 맞잡는다. 이러면서 인간의 향후 5년간 65조, 정부 세액공제, 특화전지 지정, 규제 외소 1조 원 이상의 R&D, 연구개발, 그러면서 이런 얘기가 나왔고, 보시면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자립화율 80% 높이고 디스플레이 전문 인력을 9,000명 가까이 양성. 그리고 우선 국내 패널 기업들 IT용 OLED 생산 라인 증설과 차세대 디스플레이 연구 개발 등에
65조 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 2027년까지. 그러면서 지금 이런 기사가 떴는데 이런 기사에 관해서는 지금 딱히 시외에서 종목들이 움직이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이런 이슈를 가지고 혹시 디스플레이나 OLED 쪽 종목들이 움직이는 그림이 나오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이번 주 관심 종목으로 가져온 현우산업 또한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OLED 쪽 테마죠. LCD, LED, OLED, PCB, 인쇄로 기판. 그래서 LC전자, LCD 디스플레이 이쪽이랑도 엮여 있는데, 얼마 전에 삼성전자랑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LG 디스플레이가 납품을 한다는 뭐 얘기가 좀 있었는데 그 이슈에 관해서는 따로 움직임이 없었고, 그러면 이 이슈에 혹시 반응을 해서 움직이는 그림이 나올지, 움직이는 그림이 나와 주기를 바라는 것도 맞는데 혹시 움직이는 그림이 나온다면 내일 또 한번 장대 양봉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OLED 관련된 OLED도 굉장히 큰 산업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발전하면 발전했지 후퇴하지는 않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현우 산업 같은 경우에 이 추세를 일단 지켜주는 모습이 나오면서 위로 한번 튈 가능성을 좀 많이 보고 있는데, 이러한 차트가 굉장히 좀 뭔가 낯이 익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을 돌파해주면서 올라가는 그림이 나올지, 혹시 만약에 이 상태에서 현우 산업 같은 경우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고 혹시 추세 하나까지 내려온다? 그러면 현우 산업은 다음 주 관심 종목으로도 한 주 정도 더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1200조는 뭐냐?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이슈죠. 그래서 보시면 우크라이나 지원 방향 구체적 논의 예정 1200조 원대 재건 규모,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경제대국 이룬 우리의 경험 우크라이나와 공유 이러면서 이제 젤렌스카 여사, 젤렌스키 대통령 와이프라고 하죠. 그러면서 이제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어, 보시면, 직접적으로 우리나라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 이 기사에는 딱히 지금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 네, 재건이라고 검색을 해볼게요. 보시면, 우크라이나 정부와 우크라이나 정부가 러시아와의 전쟁이 끝난 뒤 진행할 대규모 재건 사업에 한국 기업의 참여를 요청했다. 신규 원전 2기 건설, 수소산업 인프라, 철도망 구축, 재건 사업 규모 총 9천억 달러, 1200조 원에 달할 전망이다. 건설, 기계, 원전, 에너지 등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수혜가 예상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뭐 SK 하나, 두산, HD 현대, LS 현대차그룹, 현대그룹 등과 접촉한 것으로 전해진다. 뭐 이런 얘기가 좀 있는데, 이 우크라이나 재건은 어찌됐든 전쟁이 끝나면 반드시 해야 될 숙제죠. 그래서 뭐 수산중공업, 현대, 에버다임, 데모 뭐 이러면서 얘기가 좀 있고, 대우건설, 롯데건설, 현대엔지니어링, 현대건설, 현대건설 기계, 현대인프라코어 뭐 또 이렇게 있고, SK그룹, SK이노베이션 뭐 또 현대코퍼리, 현대로템 이런 이슈가 있고,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돼서 좀 전쟁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좀 전쟁이 마무리될 때쯤에 기대감으로 또 급등을 할 거고, 지금 이미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종목도 시위에서 다 올랐죠. 데모, 현대 에버다임, 해인, 그리고 서암기계공업, 도화엔지니어링, 유신, 그리고 뭐 SY 이런 종목들 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지금 그래서 시위에서 상승이 좀 나왔는데 내일 아마 갭으로 떠서 상승하는 그림이 좀 상승 출발하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 우크라이나 관련된 이슈, 재건 관련된 이슈가 내일은 좀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일단 오늘 미국 증시가 어제 이어서 상승이 좀 더 추가적으로 나오는 모습이 나와준다면 국내 증시도 내일 조금 더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좀 보고 있고, 일단 디폴트 관련해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랑 메카시 하원 의장이 어, 디폴트는 없을 것 이러면서 주말 중으로 뭐 협의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 나오면서 이제
어제 미국 증시가 좀 환호를 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진짜로 디폴트가 딱히 문제 없이 지나간다면 증시가 당분간은 상승 추세가 추가로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좀 하고, 만약에 예상 외로 갑자기 디폴트 관련해서 어, 해결하는 언급 해결하는 모습이나 언급이 없다면 예상 외로 증시가 엄청나게 요동칠 가능성이 있겠죠. 왜냐면 이 옐런 재무장관이 얘기한 디폴트 X데이라고 하죠. 6월 1일이죠. 6월 1일에 점점 가까워지기 때문에 이 디폴트 관련돼서 해결하는 모습이나 언급이 없다면 증시가 또 하방으로 엄청나게 요동칠 가능성이 있다는 거 일단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저도 이 디폴트 이슈가 문제없이 좋은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고,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에 방문해 있죠. 일본. 그렇기 때문에 이 방문 일정을 좀 마무리하고 미국으로 돌아와서 이 디폴트 관련돼서 좀 해결하는 모습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래서 이제 미국 증시도 오늘 또 상승을 하고 국내 증시도 내일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